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임선재입니다. 오늘 같은 장 정말 오래 기다리셨죠? 드디어 이 대한강통신이 강한 이 반등 신호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장중 기준으로 13,000원대를 회복하면서 25%가 넘는 급등이 나와줬고요. 그동안에 이 계속 눌렸던 주가 흐름이 분위기를 바꾸는 모습까지 나왔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더 명확하죠. 120 이동평균선을 강하게 회복했고요. 지금은 21선까지 다시 올라서는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단순히 이 하루짜리 급등으로 끝날지 아니면 이 새로운 추세의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 확인해야겠지만 적어도 이 분위기를 바꾸는 이 첫 번째 신호는 나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왜 갑자기 이 대한강통신을 다시 보기 시작했을까요? 가장 이 직접적인 이유는요. 이번에 나온 이 메타의 투자 발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메타가 캐나다에 약 14조 원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이 AI 인프라 관련 기업들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했죠.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이 대한강통신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이 대한강통신은요, 이미 메타와 광케이블 공급 계약을 체결했던 기업입니다. 시장에서는 이번이 대규모 투자 이후에 추가 발주 가능성까지 기대하기 시작했고요. 그 기대감이 오늘 이 주가에 빠르게 반영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상승을요, 단순히 이 메타 뉴스 하나만으로 보진 않거든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지금 여러분들 이 미국에서는요, 앞으로 AI 데이터 센터 요 증설이요, 본격화되면서 광통신 인프라 투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그래서 저는요, 이 바닥 구간에서 중요한 일정마다 분할 대응을 계속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수급도 보자고요. 여러분, 지금이 최근 거의 한 달 동안에 이 외국인들이 꾸준히 대한강통신을 모아왔죠.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하는 물량을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구조가 이어졌습니다. 이런 수급은요, 하루 이틀 우연히 만들어지는 흐름이 아니에요. 그만큼 이 중장기적으로 보고 접근하는 자금이 들어왔다는 의미도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산업 전체 흐름도 같은 방향이죠. 지금 이 엔비디아가 AI 인프라 확장을 위해 광통신 생태계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잖아요. 기존 이 구리 기반의 연결 방식에서 요 광케이블 중심 구조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는 점도 이 시장이 계속해서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아마존 역시 이 데이터 센터 확장을 위해 광통신 관련 투자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죠. 결국 이 빅테크들이 AI 인프라를 늘릴수록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요, 바로 요 네트워크고요. 그 핵심이 요 광섬유와 그리고 광 케이블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지금이 단순한 이 테마가 아니라 광통신 산업 자체가 새로운 투자 사이클에 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내도 크게 다르지 않죠. 여러분들, 지금 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AI 서버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될수록요, 광통신 인프라 수요 역시 함께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국내 기업들도 이 흐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는 이야기예요. 차트도 다시 한번 보자고요. 제가 계속 중요하게 말씀드렸던 이 가격대가 있죠. 바로 요 13,300원대와 그리고 16,600원대. 이 구간에서는요, 에너지가 계속해서 응축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이 반등으로 일단은 이 첫 번째 관문은 다시 올라왔지만 앞으로 이 저항대를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상승보다 앞으로 예정된 일정이 더 중요하다 보고 있거든요. 메타 이슈는 시작일 뿐이고 앞으로 예정된 이벤트에 따라서 이 주가가 지금까지의 이 하락폭을 상당 부분 되돌릴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고 오늘 같은 이 강한 반등도 그 흐름 속에서 나타난 결과라고 보고 있어요. 결국 지금부터 중요한 건요, 오늘 올랐다는 사실이 아니라 다음 움직임을 어떻게 이 대응하느냐입니다. 특히 다음 이 주초 흐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박스권 상단에 요 재진입 여부와 여기서 나오는 이 거래량 그리고 이 수급 변화까지 반드시 함께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앞으로 예정된 이 핵심 일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일정 전후로 이 대한강통신을 어떤 이 기준에서 대응해야 하는지까지 차근차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 우리 주주님들 딱 1초만 투자하셔가지고 영상 하단에 요 따봉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입니다. 이 좋아요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큰 힘이 되고 많은 도움이 되니까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려 보겠고요. 그리고 이 손실 중에 있는 분들 반드시 우리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요 일정대로 하셔야 됩니다. 이 세력의 일정 오늘 영상에서 전부 다 풀어드릴 테니까 우리 댓글엔 뭐라고요? 요 세력이라고 저렇게 한 글자씩만 남겨주세요. 제가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이 구독과 그리고 좋아요 댓글을 좀 지속적으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그냥 형식적인 멘트가 아니라요. 자, 이 유튜브 알고리즘 특성상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많이 눌린 영상이 다른 우리 요 대한강통신 주주님들께 추천 영상으로 훨씬 더 잘 뜨거든요. 자, 그래서 댓글에 이 세력이라고 한 번씩 좀 적어주시는 것만으로도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노출이 되고요. 또 그만큼 이 같은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께 이 정보가 같이 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로 이 세력까지 한 번씩만 꼭꼭 눌러주시고, 자, 이 우리 기술의 세력들은요, 이제 이 대한강통신을 특정 일자에 급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급등 일정이 언제인지까지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대한강통신처럼 10배 끌어올릴 종목까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 텐데, 일단 오늘 이 장중 주가가요, 거의 한 27%까지 치솟았다가, 자, 종가는 12,600원 18% 상승으로 마무리됐죠. 자, 그러면 지금 가장 궁금하신 건 이거겠죠. 도대체 오늘 왜 이렇게 갑자기 올랐고 또 왜 이 장중 상승분을 전부 지키지 못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오늘 이 움직임은요, 단순히 뉴스 하나 붙어서 잠깐 튄 흐름만으로는 보긴 어렵습니다. 그동안 이 가격은 계속해서 눌려 있었지만 지금 이 투신과 외국인 물량은 완전히 빠져나가지 않았고, 자, 오늘은 그동안 눌려있던 힘이 한 번에 표출이 된 겁니다. 다만 아직 이 세력이요, 주가를 완전히 위로 열어준 건 아니에요. 자, 장중에 27%대까지 올려놓고 종가는 18%이 상승폭으로 줄였다는 것 자체가요, 아직 이 윗구간 물량을 정리하면서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이 급등만 보고 이 다음 주부터 계속 직선으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시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제가 우리 주주분들 평단을 받아보니까 현재 2만 원대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평단이 2만 원 위쪽이십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하루 올랐다는 이유만 보고 안심할 게 아니라 왜 이 외국인과 기관 투시는 계속해서 이 매수를 했는데 주가는 지금까지 눌렸는지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지금 이 대한강통신의 투신을 먼저 보시면은요, 자, 6월 12일자 있잖아요.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좀 강조드리는 날짜가 있죠. 자, 6월 12일 투신이요, 약 85만 주를 담았어요. 그런데 그 물량이 그 이후에 전부 다 빠져나간 것도 아닌데 주가는 계속해서 밀렸죠. 자, 외국인들도 자, 중간에 뭐 물량을 던지기는 했지만, 자, 그 이후에 그보다 더 많은 물량을 쭉 사들였죠. 계속해서. 그죠? 자, 그러면 왜 주가는 그동안에 안 올랐을까요? 저는 이 대한강통신을요, 일반적인 실적주처럼 보면은 그 흐름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이 종목은요, 세력주 성격이 굉장히 강해요. 그 근거는요, 이 해외 광통신 기업과 비교해보면 더 분명해집니다. 지금 이 미국의 마벨 테크놀로지는 엔비디아 젠슨과 연결된 광통신 기업으로 시장이 조정을 받았어도 이 신고가를 지금 이 두 차례나 새로 썼고요. 고점 대비 낙폭도요, 약 30% 수준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대한강통신은 어떻습니까? 같은 이 광통신 산업에 놓여 있는데 지금 고점 대비 주가는요, 거의 한 3분의 1 토막까지 밀렸었죠. 자, 산업 전체가 무너졌다면 해외 기업들도 같이 무너졌어야 됩니다. 그런데 유독 왜 우리 이 광통신, 대한강통신만 훨씬 더 강하게 눌렸다는 건 단순 뭐 업황이나 시장 하락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움직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우리 기술을 함께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대한강통신은요, 우리 정확하게 요 3월 23일 전후로 잠잠했던 이 주가의 거래량이 붙기 시작하면서요, 자, 요 10,000원을 쉽게 넘기지 않게 흔든 뒤 7,000원대까지 다시 밀었습니다. 자, 그 후에 다시 급등과 조정을 반복하다가 최고점에서 강하게 이 방향을 틀었죠. 자, 이 흐름이 어디서 많이 보던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우리 기술도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정확하게 이 우리 기술이라는 종목도요, 4,000원대부터 힘을 모은 뒤에, 자, 요 구간 있죠. 자, 10,000원을 넘지 못하게 흔들고 다시 7,000원대까지 눌렸다가, 자, 그 이후에 이 급등과 하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점에서 정확하게 이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이후 주가가 계속 관리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우리 기술을 움직였던 전환사채 세력이 대한강통신으로 넘어와서 이 같은 방식으로 주가를 움직였다고 계속 설명드려 왔어요. 수급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자, 우리 기술 역시 여러분들 정확하게, 자, 6월 요 10일자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정확하게 이 138만 주를 담았고요. 자, 6월 12일자죠. 자, 그리고 이 외국인이 매도와 매수를 반복하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자, 주가를 바로 올려주지 않았죠. 자, 우리 기술도 오늘, 자,
이렇게 장중에 강하게 올랐다가 다시 상승폭을 반납했죠. 대한강통신 역시 오늘 27%까지 올려놓고 종가는요 18%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종목은요 단순히 차트 모양만 비슷한 게 아니라 이 수급이 들어오는 방식과 주가를 올렸다가 눌러놓는 방식까지 닮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분들이 악재라고 생각하시는 이 공시 TF 인더스트리와 설윤성 씨의 지분 매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 이 내용도요 이번에 갑자기 나온 내용이 아닙니다. 이미 5월 22일자에요. 설윤성 씨와 TF 인더스트리는 지분을 처분하겠다고 미리 밝혔어요. 지금 정확하게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여기 날짜 지금 어떻게 다 했죠? 26년도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약 30일 동안 장내 매도로 23,100원의 이 기준 가격으로 지금 처분을 하겠다라고 밝혔고, 다만 주가가 내려가면 이 처분 수량을 조금은 늘릴 수 있다. 그렇죠. 요 조건도 함께 붙였잖아요. 그리고 기준가가 23,100원 수준에서 실제 공시 얼마에 처분이 됐죠? 요 13,100원대 요 부근에서 매도가 이루어졌어요. 가격이 낮아졌으니 계획했던 이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이 주식 수량을 늘려서 지금 매도를 진행한 겁니다. 즉 새로운 악재가 갑자기 터진 게 아니라요. 이미 5월부터 이 시장에 공개돼 있었던 그 계획이요. 이번에 실제로 집행이 된 것뿐입니다. 더 중요한 건요. 5월 22일자에 나와졌던 그 계획이요. 여러분들 처음에 공개됐을 때 주가가 빠졌느냐입니다. 5월 22일자 이날 보시면 주가 빠졌나요? 그 이후에? 오히려 여러분들 이 당시에 주가가 상승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후에 계속 이어진 이 하락분을 전부 이 지분 매각 탓으로 돌리는 건 맞지 않아요. 오히려 이 세력이 정해 놓은 흐름 속에서 오르려고 할 때마다 물량을 누르고 이 개인들이 지쳐서 던지는 그 물량을 다시 받아온 과정으로 보는 게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썸네일을 조금 강하게 잡은 거예요. 단순히 이 대주주가 팔았다는 문구만 보고 이 겁먹고 던지는 분들이 한 번이라도 줄었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요. 이미 공개된 이 매각 공시가 아닙니다. 이 세력이 언제 다시 이 주가를 상방으로 열어줄 것인지, 오늘 이 장중 27% 급등 이후에 남은 물량을 과연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특정 일정에서 다시 강한 시세를 만들 가능성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일정과 함께 대한강통신 이후에 이들이 또다시 큰 시세를 준비하고 있는 이 종목까지 연결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특히 우리 지금 주주님들 2만 원 요 위쪽이신 분들은요. 오늘 이 급등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요.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마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주주가 팔았으니까 주가가 빠진 거 아닌가요? 겉으로 보면은 그렇게 해석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대한강통신은요. 일반적인 종목처럼 이 공시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종목은요. 이 세력의 일정과 그리고 자금 흐름을 같이 봐야 이해가 됩니다. 왜 제가 계속해서 우리 기술 이야기를 드렸겠습니까? 우리 기술을 움직였던 이 세력들은요. 본인들이 들고 있던 이 전환사채를요. 기업에 넘겨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요때 취득 후 소각을 시켜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5%였던 비율을 4%로 줄이면서 지분 공시 의무에서 벗어난 뒤 자금을 회수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삼성 자산운용 지분 변동이 나오고 시장에선 단순히 이 공시만 바라봤지만 실제로는요. 이 세력이 계속해서 주가를 눌러가면서 빠져나오는 흐름이 이어졌어요. 그리고요. 올해 한번 제가 크게 수익 낼 수 있는 강력한 폭등이 가능한 추천주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결국은요. 이 AI 팩토리예요. 생산성을 높여야 되는 시대입니다. 삼성만 봐도 공장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죠. 여기에 노란 봉투법 이슈도 있고 미국은요. 인건비가 워낙에 높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디로 가느냐? AI 팩토리 자동화 쪽으로 투자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이 기업은요. AI 팩토리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을 이미 완료한 상태고 현재 글로벌 이 AI 기업과 소프트웨어 공동 프로젝트를 실제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게 있죠. 이 회사는요. 엔비디아 출신 실리콘밸리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창업한 기업입니다. 또 최근 3년 연속 흑자, 실적도요. 이미 안정적으로 만들어놨고요. 재료가 노출됐을 때는요. 이미 늦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이 메이저 수급, 대형 사모펀드들의 선매집은 이미 끝난 상태거든요. 지금은요. 딱 하나예요. 이 재료 노출 시기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 재료가 공개되는 순간 이 종목 단기간에 강력한 급등,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로벌 AI 혁명 속에서 빅테크 기업들 보시면 답이 나오죠. 삼성도요. 마찬가지예요. 혁신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뭐로 가고 있냐? 바로 이 AI 팩토리예요.
데이터 센터 그리고 차세대 AI 시대를 이 AI 팩토리를 통해서 혁신하려는 거예요. 삼성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 엔비디아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AI 팩토리 구축에 합의를 했어요. 자, 이거는 계획이 아니라 이미 합의가 끝난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삼성을 보시면은요, 매출 규모만 무려 300조입니다. 올해 예상 영업이익도 반도체까지 합치면 150조 수준이에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도 이 삼성은요, 급이 다른 회사입니다. 전 세계에 공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이 정도 규모의 기업이 생산성 혁명을 안 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뭘 하느냐? 이 AI 로봇을 투입해서 생산 혁명을 내겠다는 거예요. 특히 이 미국에 있는 현재 이 두 개의 팹에만 수십조 원을 투자하고 있어요. 왜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너무 비싸요. 사람만으로는 답이 안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I 로봇 자동화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전략적 지분 투자를 어떻게 해왔는지 보셔야 됩니다. 이미 원익 IPS 지분 가지고 있고요. 원익홀딩스도 지분 투자했습니다. 특히 원익홀딩스 보세요. 주가가 1400%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죠. 전략적인 투자 이후에 아예 계열사로 편입을 시켰죠. 자, 작년 기준으로만 보면 300% 상승이지만 흐름 전체를 보면 거의 템버거급 움직임이 나와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이제 하나 남죠. 이번에는 AI 소프트웨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사가 과연 어떤 회사냐? 기본 체력이 굉장히 탄탄한 회사입니다. 최근 이 3년 연속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년 50% 이상씩 성장했고요. 아무래도 이익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 부채 총계가 눈에 띄게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하죠. 이 대주주 지분이요 70% 이상입니다. 사실상 품절주예요. 이 성장성 대비해서 보면 이 회사, 이 기업 가치는요, 아직도 너무나도 저평가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이요, 왜 중요한 종목이냐면 뭐니 해도 핵심은 이거죠. 엔비디아 출신의 실리콘밸리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가 주축이 돼서 현재 이 AI 팩토리 소프트웨어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리고 이 삼성과의 연결고리 분명히 있습니다. 말만 나온 게 아니라 이미 협업이 진행 중이에요. 또 대주주 지분 70% 이상인 품절주 구조입니다. 이런 종목은요, 재료가 노출되는 순간 수급이 쏠리면서 강한 폭등 랠리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제가 굉장히 어렵게 구한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께 다 이 종목을 공개하진 못하고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지금 현재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밀어넣고 있는 종목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셔도 괜찮고요. 혼자 투자하기 어려우신 분들, 자녀분들 때문에 안정적으로 수익을 만들고 싶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 뭐 새벽이든 주말이든 늦은 밤이든 아무 시간대나 상관없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참여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정말 크게 급등할 확실한 한 종목 보내드릴 겁니다. 뭐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신다 해서 제가 무엇을 요구하거나 그런 건 절대 없고요. 딱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드린 이 한 종목으로 좋은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오셔서 구독과 좋아요 이 두 가지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그걸로 충분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주포가 본격적으로 주가를 띄우기 시작하면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진입이 불가능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리는 요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아가셔서 이번에 꼭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동안에 이 잠잠했던 주가를 끌어올리고 10,000원을 쉽게 넘기지 않게 흔든 뒤에 7,000원까지 다시 눌렀다가 다시 급등과 조정을 반복하면서 마지막 고점에서 자금이 빠져나갈 그 가능성이 높다고요. 자, 그리고 이 3월 23일자에 다 빠져나온 그 자금이 어디로 간다? 결국에는 대한강통신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세요. 굳이 이 차트 흐름을 바꾸지 않더라도요. 이 흐름 자체가 거의 대한강통신과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이 대한강통신 공시를 보자고요. 자, TF 인더스트리가 여러분들 자 5월 22일 공시를 통해 가지고요. 자, 며칠이랬습니까? 6월 24일부터 7월 23일까지 30일 동안 장내 매도로 지분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죠. 그 당시에 가격이 23,100원. 자, 주가가 내려가면 수량을 늘려 처분할 수 있다는 조건까지 이미 적혀 있었죠. 자, 그러니까 최근에 나온 이 매각 공시는 새로운 악재가 아니라
아니라 이미 예고했던 계획이 실제 집행된 과정인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처분 목적이죠. 여러분들 지금 거래후 목적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신규 투자 및 차입금 상환입니다. 자, 뭐예요? 신규 투자와 공장 증설 자금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명시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빚을 갚고 설비 투자에 쓰겠다는 겁니다. 보통 기업이 이 자금이 필요하면은요, 이 유상증자를 하거나요, 혹은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기존 주주 가치가 좀 희석되는 방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번 때는요, 이 대표 측이 보유 지분 일부를 매각해서 자금을 마련한 겁니다. 지분을 일부 줄였을 뿐 아직 최대 주주 지위는 유지하고 있고 앞으로 추가 처분을 하더라도 다시 이 공시 의무를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공시만 놓고 무조건 악재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실제로 5월 22일에 처음 매각 공시가 공개됐을 때 오히려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는 상승했다고요.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후부터는 오르려고 할 때마다 계속해서 주가를 눌렀었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최근 공시만 보고 이 대표가 팔아서 빠졌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보다 이 세력이 계획한 일정에 맞춰 주가가 관리됐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강통신은요, 일반적인 이 종목처럼 공시 하나만 보고 대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세력이 어떤 시점에서 자금을 이동시키고 언제 다시 이 시세를 열어주는지를 같이 보셔야 돼요. 제가 3월 23일부터 여러분들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바로 그 부분이에요. 우리 기술과 결국에는 이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일 거고 정해진 구간에서 두 차례 중요한 흐름이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끝까지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계속 우리 기술을 알아야 대한강통신이 보인다고 말씀드리는지. 자, 오늘 대한강통신이 장중에 강하게 치고 올라갔다가 결국 상승폭을 줄이면서 마감했죠. 많은 분들이 왜 급등이 나왔는데 끝까지 못 끌고 갔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도요, 이미 예상했던 흐름 안에 있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력들은요, 한 번에 직선으로 올리는 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계속 말씀드렸죠. 이들은요, 필요한 시점에서만 주가를 열어주고요, 나머지 구간에서는 일부러 흔들면서 개인들의 심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강하게 올랐다가 다시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이걸 이해하려면 다시 우리 기술 사례를 봐야 돼요. 우리 기술을 움직였던 지금 이 전환사채 세력들은요, 특정 종목 하나만 운영하는 세력들이 아닙니다. 과거에 이 휴림로봇 또 전환사채 이 형태로 투자를 했고요. 이후에 수익을 극대화시키면서 최고점 부근에서 자금을 회수했죠. 자, 그리고 이 제형솔루텍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방식으로 투자를 했고 시세를 쭉 만든 뒤에 큰 폭의 상승을 완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종목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 몸뚱아리예요. 몸뚱아리. 제가 자금을 운용하는 세력 자체가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시에도 몸뚱아리를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겉으로 보이는 이러한 종목이 아니라 실제로 이 전환 청구권을 행사하고 자금을 움직이는 그 주체를 봐야 흐름이 보인다는 뜻입니다. 휴림로봇도 제형솔루텍도 결국 같은 자금이 움직이며 시세를 몇 배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거의 한 고점까지 6배 이상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당시에 자, 휴림로봇이 1월 23일자에 자, 정확하게 이 고점을 찍고 자금을 회수한 뒤에 자금이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정확하게 1월달 자, 그 이후에 자, 우리 기술로 적용을 했습니다. 주가를 이 10,000원 근처에서 계속 맞고 7,000원까지 흔드는 과정은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종목에서 자금을 회수하는 동안에 시간을 버는 과정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당시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억지로 흔드는 과정일 뿐이다. 저는 그 표현을 여러 번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휴림로봇에서 자금 회수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시세가 계속해서 쭉 이어졌죠, 여러분. 자, 이제 다시 대한강통신으로 넘어와 보자고요. 제가 왜 우리 여러분들께 지금 이 4월 초를 계속 말씀드렸는지 아시나요, 여러분? 자, 그때 이미 대한강통신은요, 우리 기술을 움직였던 세력이 넘어온 종목이고 투자 경고 지정 과정까지 포함해서 우리 기술과 매우 비슷한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가격이 12,700원 수준이었잖아요. 자, 요 구간. 자, 그때도 저는 끝난 게 아니라 우리 기술과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도 다시 보세요. 공시도 비슷한 흐름, 그리고 투신과 외국인 수급도 비슷한 흐름. 자, 오늘 장중에 강하게 올렸다가 다시 눌리는 그 모습까지 우리 기술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결국 이 세력들은요, 자신들이 원하는 타이밍이 오기 전까지는요, 이 주가를 마음껏 열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종목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자, 필요한 시점에 다시 자금을 이동시키고 그 과정에서 공시와 그리고 이 수급까지 함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에서도 그랬고요, 대한강통신도 같은 흐름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상승 하나만 보고 흥분한 거나 반대로 이 종가에 밀렸다고 실망할 필요도 없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요한 건요. 자, 이렇게 하루짜리 등락이 아니라요. 자, 세력이 어떤 일정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지를 읽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부분은 제가 4월 초부터 계속 같은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왔고요. 오늘 처음 영상을 보신 분들은 다소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낯서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 영상, 자, 기존 영상을 보셨던 분들이라면 왜 제가 계속 우리 기술을 함께 설명드리는지, 그리고 오늘이 대한강통신 움직임까지 같은 흐름을 해석하는지 충분히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평단가가 현재 2만 원대이신 분들은요, 오늘 하루 이 급등만 보고 조급하게 따라붙을 필요도 없고요. 반대로 하루 조정이 나왔다고 실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자, 어느 이 시점에서 세력이 다시 방향을 열어주는지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앞으로 움직일 이 중요한 일정, 자, 요 두 차례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요청하시는 분들을 위해 참고 자료 준비해뒀고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영상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오픈해 드렸으니까요. 010-8309-5578번으로 우리 대한강통신의 대한이라고 딱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아시겠죠? 세력주는요, 일반 종목과 대응 방식이 다릅니다. 뉴스 하나, 공시 하나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자, 이 자금이 언제 들어오고 또 언제 빠져나가는지를 함께 봐야 돼요. 저는 그 기준을 계속 설명드리는 거고,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한강통신은요, 아무 때나 움직이는 종목이 아닙니다. 세력이 시세를 만드는 종목들은요, 항상 자기들만의 일정이 있어요. 일정. 자, 그래서 저는 단순히 오르면 뭐 따라 사고 빠지면 겁먹고 파는, 자, 요런 대응은 하지 말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 자료를 받아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 대한강통신 역시 중요한 시점을 자, 몇 차례 보고 있다고요? 자, 두 차례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구간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것과 아무 때나 추격하는 건요,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특히 이 현금 비중이 충분한 분들이라면 무리하게 이 매매 횟수를 늘리는 것보다 핵심 구간만 이 노리는 전략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반대로 이 현금이 거의 없거나 손실이 큰 분들이라면 다른 관점도 필요하겠죠. 왜냐하면 이 세력들은요, 대한강통신 하나만 움직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과거에도 전환사채나 이 투자 구조를 통해 자금을 운용하면서 다음 종목으로 이동을 했고요. 또 이 새로운 종목에서 다시 시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세력이 정말 존재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주식시장은요, 결국에는 이 큰 자금을 가진 주체가 흐름을 만드는 시장입니다. 삼성전자도 세력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이 중요하듯이, 자, 세력주 역시 이 자금을 움직이는 주체를 이해해야 전체 그림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계속 우리 기술을 말씀드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기술을 움직였었던 그 자금은요, 전환사채 구조를 이용해 기업에 투자하고 자금을 회수하는 그 과정에서 주가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특정 일정이 끝나면 다음 종목으로 이동하는 패턴을 반복했습니다. 자, 이 휴림 로봇이 대표적인 사례였죠. 당시 시장에서 로봇 테마가 가장 뜨거웠을 때 그 흐름을 활용해 시세를 쭉 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이 인벤티지 랩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 치료제가 시장의 중심 테마였던 시기에 자금이 집중되면서 큰 상승이 나와줬죠. 결국 이들은요, 그 시점에서 가장 강한 테마를 이용해 자신들이 투자한 종목을 부각시키는 방식을 반복해왔어요. 대한강통신 역시 당시에 가장 강했던 우리 AI 데이터 센터와 광통신 테마를 타고 움직였다는 것이 제 판단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단순히 대표 측이 이번에 뭐 지분을 팔았다는 이 공시 하나만 놓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업 보고서를 보면은요, 자, 이 차입금 상황과 그리고 이 투자 자금 조달 목적이 함께 나와 있거든요. 자, 과거에는 전환사채를 활용했던 구조가 있었지만 이후에는요, 자, 이 전환사채, 자, 회사채 발행을 통해 이 자금을 조달한 부분도 확인이 됩니다. 대표 측 지분 매각 역시 이런 자금 운용 과정의 연장선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지분 매각 자체만이 악재였다면 5월 처음에 이 매각 공시가 나와졌을 때 요날, 자, 5월 22일 날, 자, 이때부터 여러분들 이미 주가는 쭉 무너졌어야 됩니다. 하지만 실제 흐름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이 공시 하나보다 이 자금 흐름과 세력들의 일정이 더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중요한 일정이, 자, 지금 두 차례 남아있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요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아직 안 나왔어요. 자, 요 일정 받아보실 분들은요, 위 상단번호로 뭐라고요? 우리 대한강통신의 대한이라고 딱 두 글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여기까지 보시면서 어떻게 좀 도움이 계속해서 되고 계신가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좀 챙겨줬으면 좋겠다, 여기까지 내용이 이해가 됐다 하시는 분들은 뭘 하셔야겠죠? 자, 우리 영상 하단에 따봉
콩 모양 보이시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꼭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댓글로는 뭐라고요? 세력들의 머리 위에서 놓을 겁니다. 세력이라고 딱 두 글자만 반드시 남겨주세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요, 우리 주주님들 이 구독 버튼만큼은 반드시 꼭 좀 눌러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여러분들께 이 도움이 될 만한 영상 계속해서 좀 꾸준하게 올려드릴 건데, 제 이 구독이 안 되어 있으면은요, 여러분들의 핸드폰상에 유튜브상에 저 임선생 영상 자체가 안 뜹니다. 구독을 눌러주셔야 알람이 뜨고요. 자, 그래야 타이밍 안 놓치고 바로바로 이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당장에 힘들고 답답하시겠지만 저 임선생이 끝까지 동행해 드릴 테니까 지금 구간 너무 걱정하실 자리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요, 제가 오늘 이 삼성전자 M&A 황제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지금부터는 이 로봇주들의 옥석 가리기가 시작됐습니다. 이제는요, 그냥 이 로봇 테마라에서 다 올라가는 시기는 아니죠. 진짜로 이 돈 버는 기업, 진짜 이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자, 이런 기업들만 올라가는 구간입니다. 삼성전자가 처음 이 로봇 사업 진출한다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이후로 단기간에 2500% 25배나 폭등해서 만원대였던 주가가요, 무려 42만원대까지 갔고요. 현재는 93만원 최고가까지 찍은 상태입니다. 바로 그런 흐름이 이번에 다시 한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로봇 시장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전 세계 800조 원 시장입니다.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정도 시장이면 절대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삼성이 뭐 하고 있습니까? 신성장 동력 찾기. 자, 이거를 위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가 항상 하는 전략이 뭐예요, 여러분들? 요 M&A. 자, 밸류 체인을 결국엔 완성하려면 인수합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삼성전자 로봇 M&A. 자, 이 흐름 속에서 핵심 기업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바로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기업인데요. 자, 현재 이 기업 기술력 보시면은요, 세계 최고 수준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 글로벌 S급 인재들. 자, 로봇 산업은요, 결국 뭡니까? 사람 싸움입니다. 이 회사 S급 인재들을 계속 영입하고 있고요. 최근에도 보면 삼성전자 이 AI 연구소 출신 인물을 판매 총괄 부사장으로 영입을 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이제 단순히 기술 회사가 아니라 이 AI 로봇 기업으로 확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이 이 AI 기술 관련해서도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무 구조도 보시면은요, 굉장히 탄탄합니다. 연속 흑자, 그리고 시장에서 지금 이 사상 최대 실적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 보세요. 이 노란봉투법과 관세 이슈 때문에 우리나라 대기업이 이 미국 공장에 투자할 때 인건비 부담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즉, 이건 무슨 의미냐? 사람 대신 이 로봇을 투입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온 겁니다. 즉, 이 생산성은 올리고 인건비는 줄이고 결국 답은 하나예요. 휴머노이드 로봇. 자, 그리고 여러분, 결국 삼성도 예외가 아닙니다. 삼성 역시 이 AI와 그리고 이 로봇 산업에 올인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2023년 1월 달에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하면서, 자, 불과 17,000원대였던 주가가요, 그 이후에 42만 9천원까지 무려 25배 폭등 랠리가 튀어나왔습니다. 지금 이 삼성전자를 보세요. 신사업팀까지 만들면서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고 있어요. 그럼 결국은 뭐로 가겠습니까? 이 대형 M&A입니다. 자, 지금 삼성의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 결국에는 대형 인수합병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산업이 뭐냐? 바로 이 휴머노이드 로봇. 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산업이고요. 자, 그래서 삼성도 이 로봇 산업을 절대 놓칠 수가 없고 결국 삼성은 이 로봇 밸류 체인 완성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무려 800조 시장입니다. 이 시장에서 삼성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결국에는 이 M&A로 로봇 밸류 체인을 완성할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타겟으로 계속 거론되는 기업이 있는데, 자, 이 기업이 뭐냐? 바로 이 로봇 핵심 부품, 요 감속기와 그리고 이 모터, 액추에이터 기술 기업입니다. 여러분, 로봇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 액추에이터입니다. 지금 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이미 이 메이저 수급이 들어온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그림은 하나예요.
있는데요. 바로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급의 상승.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 종목 이미 인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전 세계 유일하고요. 최초고 또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빅테크 기업에서 이 AI 로봇을 연구하던 인재들이 다 모여 있고 시제품까지 개발을 완료해놓고 이제는 요 발표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인수 마무리 짓고 나서 요 재료를 터뜨리겠죠. 자, 글로벌 사모펀드 국내 세력들 이미 선매집 들어와 있습니다. 즉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 흐름 놓치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 단돈 요 100만 원만 넣어도요. 이 종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때처럼 2,500만 원 이상 불어날 수 있는 그 그림이 나와줄 수가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확실한 성장 테마를 잡고 있고 삼성전자 이 M&A 재료까지 연쳐져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010-8309-5578 이쪽으로 간단하게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에 또 주포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투입시키고 있는 종목, 자 최소 이 2배에서 3배 이상 상승할 만한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나이가 있으시고 혼자서 하기 어려우시고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 모두 다 환영합니다. 자, 이쪽 제 개인 번호니까요. 010-8309-5578 이쪽으로 로봇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 진짜 크게 급등할 종목 딱 한 종목 바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익이 나셨다고 제가 뭘 요구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제가 보내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신 다음에 다시 이곳에 찾아와 주셔서 자, 여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저는 다른 거 바라는 거 전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포가 주가를 본격적으로 띄우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는 매수하고 싶어도 매수 못합니다. 세력이 주가 띄우기 전에 제가 보내드릴 딱 한 종목 제대로 받으셔서 이번에 큰 수익 내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